낙찰가가 너무 높아요. 낙찰가가 높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저렇게 받았는지 이유를 찾아야 돼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하죠. 내가 맨날 입찰만 하면은 1등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천의 빌라 4천인가 5천부터 시작하는 물건인데 1억이 넘어서 낙찰이 됐어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 근데 5, 6천에 썼어 입찰을. 근데 알고 보니까 1억에 썼고 2등도 한 7, 8천 썼어. 근데 난 4, 5천 썼어. 그러면서 1억에 썼다고 경매는 레드오션이야. 이런 썩다리 빌라를 누가 사? 저걸 뭐 1억 주고 사. 이러고 끝나면 경매 시장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장 김상준입니다. 이번에 경매 물건 인테리어 하는데 대장님 유튜브 인테리어 견적 내고 시공하는 영상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의 가치를 상승하는 게 뭐죠? 저희가 외부적인 요인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 관공서를 뜯어갖고 내 집 앞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IC를 내 집 앞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 역세권을 내 집 앞으로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외부적인 요인은 힘들지만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뭐죠? 인테리어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부분을 최대한 잘 조화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추후에 상가는 이제 쪼개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상가의 가치 상승, 토지의 가치 상승 뭐죠? 토지를 필지를 분할하거나 합필하거나 성토하거나 혹은 토목공사를 통해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안들 여러 가지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작은 근육으로 인테리어로 추가 수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규제들도 심하고 토지를 봐야 되는데 이 토지를 보면서 현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꼭 인지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소액 토지를 볼 때 5가지 꿀팁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중요한 항목이니까 오늘은 꼭 이 5가지를 필수적으로 마스터해서 무조건 이기는 투자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죠? 첫 번째 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 택지지구나 도로 등을 개발하려면 기존 땅 주인들과 협상을 통해 환지 등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토지 매입의 진행 단계를 표시하는 것이 삼각형 깃발을 땅에 꽂는 것부터가 시작됩니다. 깃발의 색상을 통해 수용되는 진행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토지 보러 가시면 이렇게 깃발 꽂혀 있는 거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여야 상관없이 공급량을 늘리겠다, 재개발 재건축을 수용하면서 매달 선정하겠다 이러고 있는 시점에 이 필수적인 사항은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흰색 깃발이 꽂혀 있어요. 이건 뭔 뜻이에요? 강제 수용된다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강제 수용의 대상은 군사시설, 폐수시설, 학교, 공원, 임대주택 등의 공공이익을 위한 사업을 진행 시 강제 수용의 대상이 됩니다. 노란색 깃발은 협의 중인 토지를 말하며 곧 협상이 완료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파란색 깃발은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6개월 내에 완료 예정을 뜻하게 되죠. 마지막 빨간색은 보상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을 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깃발이 사라지고 말뚝이 꽂혀 있다면 토목공사가 진행 중임을 의미하죠. 자, 반대로 다른 깃발도 있어요. 토지 위에 토지 구획 정리 후에 볼 수 있는 게 이런 사각 깃발입니다. 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었다면 구획 정리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이때 각 토지 위에 위치별 기반 시설을 표기하기 위해 사각형 깃발을 꽂게 됩니다. 흰색 깃발은 정리된 구획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 외 노란색은 통신시설, 파란색은 상수도 및 도시가스를 표기하게 되죠. 마지막 붉은색은 계획도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도로 옆에 농지, 즉 전답에 빨강 세모 깃발이 꽂혀 있다면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될까요? 맞춰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간단하게 맞춰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도로가 확장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도로가 넓어지면 주변 땅값이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되죠? 도로 옆에 빨간 세모 깃발만 찾아다니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도로는 확장되거나 넓혀지면 무조건 가치는 2배, 1.5배의 가치를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계획되는 토지를 주변에 보러 다닌다면 도로 옆에 빨간 세모의 깃발이 꽂혀 있다면 도로가 이 정도가 확장되는구나, 주변 필지를 빨리 찾아봐야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예요? 주택가에 붉은 깃발이 막 꽂혀 있는 데가 있어. 주택가에 붉은 막 색 깃발들이 다 꽂혀 있어. 이게 뭐예요? 약간 으스스하죠? 자, 이것은 재개발을 원치 않는 원주민들의 의사표시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붉은 깃발이 많이 꽂혀 있다면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겠구나, 보기보다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반대해요? 이게 구축을 허물고 신축으로 들어서면 당연히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 차익은 많이 올라간다는 거야, 더. 근데 거기 계셨던 원주민분들, 거기 계셨던 분들은 그 노후된 주택이죠. 경제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때문에 고분양을 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사실상 거기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당장 내가 그 1, 2억을 어디서 마련하냐, 내가 그 분담금을 어디서 내냐, 난 돈 없다, 그냥 모르겠고 그냥 나 여기 살게 해달라, 나 그냥 여기 살고 싶다, 재개발 반대한다, 요런 식의 제스처를 많이들 취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법을 잘못 발의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피로 돌아와요. 칼로 돌아옵니다. 이 부동산을 실무에서 현장에서 지휘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 끝에 내야 되는 게 정책들이 사항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도 때문에 반대쪽에 수혜자를 잇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로또 청약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빨간 깃발이 많이 꽂혀 있다 라고 하면 조합원들의 마찰이 좀 많구나, 쉽게 진행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토지 주변에 이런 컨테이너나 이런 대형 덤프트럭이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컨테이너는 간이부동산 사무실을 얘기합니다. 통상 토지 주변으로 개발 호재가 발생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 중개사 사무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중 컨테이너의 중개사를 차리시는 분들은 땅 지역의 호박이가 아닌 철새 사무소로도 불리긴 합니다. 그냥 더 쉽게 이야기 드리면 떴다방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떴다방은 현재 개발되는 토지를 설명하듯 하면서 여기는 정말 괜찮은데 좀 비싸요, 근데 여기 두 블록, 이 두 필지 지나서 저 뒤에 있는 토지는 사실상 지금 시세보다 3분의 1, 4분의 1에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 이러면서 뭘 소개하죠? 맹지를 소개합니다. 맹지 토지를 사서 지분으로 쪼개서 거기서 기획부동산에 영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뭘 설명을 받을 때는 해당 토지에 어떤 형태인지, 도로는 껴있는지, 개발 호재가 같이 묶어 들어가는지 꼭 필수적으로 주의하시면서 토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토지 주변으로 대형 덤프트럭 및 중장비가 도로 위에 자주 보인다. 무슨 땅이죠? 움직이는 땅이라는 신호입니다. 즉, 긍정적인 의미로 좀 봐야 되며 토지 주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근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로 개설 및 확장된다는 단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단, 움직임이 막 보이지 않는 곳은 연기되었거나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며 그런 내용들을 필수 있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니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좀 더 밀도 있게 어디 쪽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도로 위에 맨홀도 아래 매장되는 시설을 짐작하며 무조건 이기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 투자에 있어서 도로, 이 4m 도로라고 하는데 이 도로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배수시설입니다. 토지 주변 배수시설이 없다면 도로가 있어도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 시 필수적으로 배수시설 유무를 체크해야 되죠. 통상 오수 및 우수시설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오수는 사용한 물이 나가는 배관을 얘기해요. 사용하는 물이 나가는 배관. 화장실 물이 있죠? 그게 분뇨라고 하는데, 그리고 싱크대나 목욕물, 잡배수라고도 부릅니다. 통상 이 오수는 악취를 방지하고자 맨홀 뚜껑에 구멍이 없습니다. 자, 반대로 우수는
빗물에 의해 침수를 방지하는 배관을 이야기하죠. 통상 우수관은 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존재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공탄 맨홀이라고도 불려요. 맨홀을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써져 있죠. 상수도, 우수관, 하수도, 도시가스 구멍 다 뚫려 있잖아요, 그죠? 빗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토지들은 이런 걸 안 봐도 되긴 하지만 뭐 임야나 전답이나 뭐 이런 토지를 보러 간다고 할 땐 주변에 이런 우수시설이나 오수시설이 존재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뷰로도 볼 수 있어요. 네이버 지도로 뷰로 보면서 맨홀 뚜껑 찾아보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게 손품으로도 가능하니까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습관 무조건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번외적으로 뭐 노란색은 소화전이고 이 소화전 있는 데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어요. 왜?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에 써야 되니까. 그리고 한전 맨홀은 전기가 흐르는 전선등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전선등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물이 거의 자박자박 고여 있다면 웬만하면 피해서 걷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 피해서 걷는 게 좋아. 경찰청 맨홀은 주로 교통신고 관련된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지에 있어서 꼭 인지해야 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전달드렸습니다. 토지 투자는 나만의 보물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되는 사항은 강한 사람이 오래가는 것이 아닌 오래가는 사람이 강해집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강한 사람이 오래가는 것이 아닌 오래가는 사람이 강해집니다. 즉, 각 지역별 실전 임장 활동을 통해 토지의 평당 가격, 개발 예정 지역, 향후 미래 가치 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토지 투자를 잘한다는 사람은 단순적으로 수많은 임장 활동과 토지 주변의 개발로 인해 가치 상승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희석되지 않는 실전 경험을 쌓아 나만의 보물지도가 만들어지며 언젠가는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자, 결론은 모든 부동산 경매나 투자 동일합니다. 종착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착지가 있는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내 노동력과 결과물을 1대1로 바꿔서 살았기에 토지 투자 실전 경험을 쌓는다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땅을 보러 다녀도 잘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입찰하면 떨어지고, 근데 다음번에 또 임장을 갔을 때, 그리고 내가 폐차한 부동산의 결과물이 나올 때 나한테 희석되지 않는 경험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의 보물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영상으로 항상 저희 대장TV 시청자분들과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가 너무 높아요. 낙찰가가 높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저렇게 받았는지 이유를 찾아야 돼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하죠. 내가 맨날 입찰만 하면은 1등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천의 빌라 4천인가 5천부터 시작하는 물건인데 1억이 넘어서 낙찰이 됐어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 근데 5, 6천에 썼어, 입찰을. 근데 알고 보니까 1억에 쏘고 2등도 한 7, 8천 썼어. 근데 난 4, 5천 썼어. 그러면서 1억에 썼다고 경매는 레드오션이야. 이런 썩다리 빌라를 누가 사. 저걸 물 1억 주고 사. 이러고 끝나면 경매 시장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1억을 썼고 2등은 왜 7천만 원을 썼는지를 알아야지. 현장에 가던 아니면 손품을 통해라도 주변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가 미니 재건축, 가로정비 사업, 조합원 결성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단계예요. 초피만 1억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남만 허물 캐고 있는 거지. 아니면은 뭐 채권 매입해서 NPL로 샀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세는 2억인데 입찰가 3억 쓴 거야. 뭐야, 왜 이렇게 높게 써? 경매는 끝물이다. 어떻게 시세가 2억밖에 안 되는 아파트를 3억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진짜 경매는 이제 못하겠다. 이제 경매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 2번 뭐지? 왜 3억 썼지? 채권자 유동화 전문회사네. 1순위 채권 금액이 3억까지 적혀있네. 3억으로 채권 계약하고 하이로 계약을 맺었구나. 어차피 내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구나 저게. 나도 저런 식의 투자를 진행을 해서 추후에 세금적인 절세 혜택도 받고 낙찰의 보장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B. 다르죠? 아까 빌라 똑같습니다. A. 야, 무슨 너 썩다리 빌라 5천 주고 입찰했는데 왜 1억 가지고 가? 야, 경매 시장 이제 볼품 없네. 할 거 없네. A. 자, B 뭐죠? 왜 1억이지?
왜 1억이지? 왜 납득이 난 못하지? 현장 가서 왜 1억인지 찾아보고 그 사람 등기부 등본 출력해서 임차인 구성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고 그리고 이 부동산이 6개월 1년 단위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주변의 호재사항 다시 한번 검토하고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여기가 미니 재건축을 하고 있었구나. 초피가 1억이었구나. 아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면 최소 2억까지는 버는구나. 아 내가 미스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가 무조건 요인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시야가 커지는 거죠. 투자의 인사이트가 커집니다. 단순 고가 낙찰도 있죠. 근데 그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라도 내가 보지 못한 그런 시야가 있는지 그런 부동산이었는지를 찾는 것부터가 부동산 경매의 시작점입니다. 대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노후빌라 찬양자일까요? 노후빌라를 사서 노후빌라만 파는 업자일까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부동산 경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부동산 경매를 진행을 해서 소액으로 한 사이클을 돌리면서 자본소득을 세팅해서 신축업이나 디벨로퍼, 최연소 디벨로퍼로 성장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를 누구나 다 사다리를 타서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도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맨날 그 뭐 유치권이나 지상권이나 뭐 공투액이나 막 이런 얘기들만 하지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 초입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먼저 계단을 한 걸음 뛸 수 있게끔 영상을 좀 보여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라고 해서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개인 사업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만 진행하는 게 너무 많긴 합니다. 원래 마케팅 사업이나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케이블 공중파, 라디오 CM까지도 종합 광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디벨롭, 우리의 자사에서도 계속 신축업을 하니까 디벨롭이나 토지 개발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반이란 교육 강의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지금 준비 중인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온라인 대학교도 만들어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온라인에 무자본으로 내 상가를 만드는 거, 그리고 오프라인에 나만의 자본소득을 세팅하는 거, 그리고 무자본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 사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면서 많이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에서 진행하는 대장TV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번 이렇게 업무 시간대에 영상을 틀는데도 항상 이렇게 방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현실적인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거죠? 클로징은 원래 이건데 감사합니다.